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이웃이 인사도 없이 지나갑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기분 나쁘게 생각한 건 아닐까. 그날 하루 종일 괜히 눈치가 쓰이고 상대의 기분을 가늠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어떤 날은 회사에서 후배의 무례한 말에도 웃으며 넘깁니다. 속은 부글거리지만 괜히 분위기 망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움받지 않기 위해 침묵하고 웃고 맞춰줍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이 결국 나를 얼마나 소모시키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먹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심리적 기반과 사회적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문화, 괜찮다고 말해도 속마음은 다른 것이 당연한 분위기, 정면으로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애초에 미움받는 것을 감당할 준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타인의 평가에 휘둘릴까요? 이는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집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생존 자체가 위태로웠기 때문에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기분을 빠르게 감지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다릅니다. 이제는 소속보다 자기 존재감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과거 방식 그대로 미움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줄이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그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우리는 다 같이 놀아야지, 혼자 튀면 안 돼 같은 말을 끊임없이 듣고 자랍니다. 유치원에서조차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말하는 아이보다 조용히 따르는 아이가 착한 아이로 인정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하거나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이 눈치 없다는 시선을 받기 일쑤입니다. 말대답은 무례한 것으로 간주되고 교사나 어른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인성교육이 잘된 모습으로 평가받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능을 미덕으로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이런 환경은 자라면서 나 자신이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부터는 거절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경계 감각을 흐리게 만듭니다. 나의 기준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고 맙니다. 별표 미움받을 용기 별표란 바로 이 흐릿해진 경계를 명확하게 다시 그어보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분에 내 삶을 조율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한 가지 큰 오해를 합니다. 미움받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혹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진짜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의 눈에 들기 위해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결국 누군가에게는 답답함을 남깁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분위기 망치지 않겠다는 태도는 언뜻 배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진심을 숨기는 관계를 만듭니다. 반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색하거나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진짜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미움받을 용기는 단순히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산다는 식의 자기 주장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일상 속 판단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전환하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는 삶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그 기준을 자기 안으로 돌리는 순간부터 삶의 구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게 맞는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가가 중심이 되는 삶, 바로 그것이 미움받을 용기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관계에서의 피로도가 줄어들고 무엇보다 나는 나답게 살고 있다는 내적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나아가 미움받을 용기는 감정에 대한 태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수히 많은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어색하거나 위험하게 여겨지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쾌하거나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일단 넘기자, 그냥 웃지 뭐하며 감정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 내면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감정들이 어느 순간 관계 속에서 갑자기 폭발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향하면서 우울, 무기력, 자책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진짜 용기는 감정을 드러내는 데서 출발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내 감정은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그것이 곧 미움받을 용기의 실천입니다. 이 용기는 특히 직장이라는 사회적 공간에서 더욱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감정에 맞춰 웃거나 동료의 말에 억지로 동의하거나 회의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조용한 조직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침묵과 체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감정은 결국 소통 부재, 피로 누적, 번아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 누군가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불편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한마디가 조직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난이나 반발이 따를 수 있고 당장에는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일시적입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 조직이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편함 없는 조직, 불편함 없는 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는가, 즉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미움받는 것과 무례한 건 다르다는 점입니다.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 무작정 자기 주장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태도는 용기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타인의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말하자면 조용하지만 단단한 중심을 갖는 일입니다. 결국 이 용기의 핵심은 내가 나답게 살아도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내 삶은 점점 타인의 기분에 휘둘리게 됩니다. 반대로 나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누군가에겐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는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예를 들면 거절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에 죄송하지만 어렵겠습니다라고 말해보는 것, 나와 맞지 않는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 이런 사소한 선택이 점점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단호함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엔 평온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불필요한 눈치와 억측에서 벗어나면 내 감정과 생각에 집중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따라 휘청이는 삶에서 벗어나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무례함이나 자기중심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당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